이게 호르몬이랑 연관되는 게 이제 알코올이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알코올이 담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거라고 봐서. 근데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끊을 생각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10분 토론, 오늘은 좀 기존과는 다른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술과 담배, 어느 것이 더 나쁠까? 오늘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고 한산의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고요.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자 장우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광운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 외에 뭐 화학학이라는 유튜브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최근에는 페트병 재활용 관련된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작품이 공개가 된다고. 예, 중증외상센터라고. 혹시 이것도 좀 맞춰가지고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또 장우재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가끔 보면은 유튜브에 머리긴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네네. 근데 화학자 교수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이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라고 했는데 만나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기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는 오늘 처음 뵙고 지금 말씀하신 들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를 좀 더 기억에 남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술과 담배, 뭐 좀 오해부터 풀고 갔으면 싶은데요. 술하고 담배가 원래부터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됐던 것은 아니었다면서요?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식수의 대용으로 여겨졌던 것 같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전부터 고급 술이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곡물은 예. 사시사철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과일은 금방 썩어버리니까 예.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기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와인은 일종의 약이다, 되게 귀한 거다라고 예.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막상 해봤더니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술이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건가?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인식이 바뀌었고 담배는 이제 아무래도 남미에서 이제 예. 원산지니까 콜럼버스가 담배를 유럽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쵸. 가서 예. 처음 본 거죠. 예. 가서 봤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혹은 담배를 씹고 있거나 네.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물으면 니코틴이 나와가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예. 조금 통증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각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콜럼버스는 같이 있던 선원이 그걸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 본인이 중독이 돼서 유럽에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신대륙에 있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약인가? 라고 하다가 20세기 중반 이르러서야 담배 피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오. 건강 안 좋은 것 같다. 계속해서 증거를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인식이 바뀌어서 담배도 몸에 해롭구나 라고 하는 게 20세기 중엽 이후에나 된 거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루 한 잔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 이런 것처럼 진짜 조금씩 조절해서 마시면 괜찮은 거예요? 술은? 요즘에는 예. 그런 기사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옛날엔 막 혈액순환을 좀 잘 해주고 막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 기사를 처음 봤었어요. 예. 근데 와인은 대학생의 그 당시에는 사기 비싸니까 예. 제가 그 팩 소주를 한 박스를 사서 예. 기숙사에 놓고 예. 아침에 수업을 갈 때마다 하나씩 먹으면서 갔어요. 와. 한전인데 팩소주를 팩소주를? 그거나 그거 그리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왜 굳이 그런 실험을 하신 거죠? 돈이 없어서도 있었고 예. 그리고 정말 이게 혈액순환이 좋다면 우리가 열심히 한 바퀴를 뛰었다. 예. 그러면은 술 한 잔 마신 것보다 혈액순환이 더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뭐 소주 한 팩 괜찮지 정도 않을까. 먹으면 내 혈액을 더 빠르게 돌려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고 예. 지금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한 잔의 와인 이런 것도 결국엔 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혈액순환도 있지만 그 폴리페놀이라든지 맞아요. 막 되게 탄닌 좋은 같은 성분이 것들. 많다 써 있어요. 예. 그걸 먹고 싶으면 그냥 초콜릿을 먹는 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굳이 오해가 와인을 생긴 게 예.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실제로. 오. 그러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 우리랑 비교하면 좀 그런데 예. 워낙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오래 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들의 연구 이제 범위 내에 쉽게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먹지? 보니까 올리브, 생선,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포도주가 뭔가 비밀이 있나? 라고 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폴리페놀도 있고 뭐 예. 탄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예. 하루 한 잔은
건강에 좋다. 특히 레드 와인 이런 식으로 막 광고가 됐었는데 이게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논문을 잘 찾아보면은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연구고 대상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해봤더니 하루 한 잔 먹는 사람이랑 안 먹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안 먹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거예요. 지금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 잔도 술이고 이거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건강에는 또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는 흔히 대중들이 알기에는 타르가 몸에 안 좋지 니코틴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타르는 중요한 왜 게 안 좋아요? 타르는 우리 폐 같은데 낄 수도 있고 이게 네. 타르가 결국엔 탄소 덩어리 같은 거라서 아. 잘 안 씻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커피 같은 것도 네. 커피 한 잔에 화학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를 분석해 보면 네. 대충 한 700에서 1000 종류 화학 물질이 있거든요. 담배는 한 7000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담배를 네. 피웠을 때 만들어지는 게. 네. 근데 그것 중에서 독성을 갖는다 하는 것도 사실상 100종류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 많네요. 와. 네. 그 중에 타르가 하나 빠진다 해도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요. 화학자니까 예.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이 뭐냐? 어. 그러면 우리는 뭐 동물이 갖고 있는 독도 있을 거고, 예. 그것처럼. 예. 그리고 진짜 비소나 이런 광물의 독도 있을 건데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 중에 제일 위험한 게 폴로늄이에요. 이게 암살에도 쓰이고 했을 정도로 되게 위험한데 담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식물들도 똑같은 땅에서 자라고 비료를 먹을 텐데 왜 담배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죠? 담배가 그 물질이랑 카드뮴이랑 납을 유독 잘 농축시키는 식물이래요. 표면이 약간 왁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독 많대요. 근데 사실 담배가 지력을 네. 엄청 소모합니다. 지력을 엄청 소모해서 아. 담배만 계속 심으면 땅이 망가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휴경을 하거나 만약 콩을 다시 심거나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르가 없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이나 다 중금속이거든요. 독성 물질로. 예. 그런 게 워낙 있어서 전자담배도 결국에는 독성 물질이 있고 근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사실 액상담배라 그래서 순수하게 니코틴이랑 향만 그러니까요. 들어있는 것도 예.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덜하긴 하대요. 네. 근데 최근 제가 몇 가지 논문을 봤는데 그 찐담배라 부르는 그런 전자담배는 가열하는 곳에서부터 금속들이 기화돼서 호흡기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 또 그냥 액상담배는 폐 같은데 수증기 때문에 물이 좀 차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또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해버리면 또 비가역적인 손상에 가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니코틴 자체도 예. 문제가 됩니다. 그래요. 니코틴 자체가 중독 물질이고 예. 그럼 니코틴이 해롭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올리는 핵심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뇌졸중 위험도 올라가고 심근경색 위험도 올라가고 담배를 피는 순간 그런 위험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타르나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담배는 니코틴 때문에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연초는 타르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연초는 불로 태우다 보니까 어쩔 수 어떤 없어요. 물질이든 보통 이제 유기물이잖아요. 식물이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럼 이게 타면서 탄화가 된 쉽게 말해 그을음 같은 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걸 막으려고 뭐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몸에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르는 약간 기름때가 우리 몸속에 덕지덕지 생기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럼 담배 말고 아무거나 태워서 하면 타르는 들어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타르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PAH라 그래서 고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유기물이 암을 일으켜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예. 많이 들은 게 탄고기 먹으면 안 좋냐 예. 이런 질문 받았는데 예. 탄고기는 먹어도 돼요 사실은. 구강 섭취로는 우리 몸의 소장에서 벤조파이렌 이런 거 분해 효소가 있어서 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이 구울 때 이 숯에 기름이 떨어지면 칙하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예. 이게 코로 들어오는 순간 폐암 활병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냥 먹는 건 괜찮다. 먹는 건 괜찮은데. 어렸을 때 탄 고기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거짓입니까? 우리 생각만큼 탄 것 좀 먹었다고 암에 걸리진 않고 오히려 그 고기를 구워 먹는 환경에 환기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커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지럼을 호소하거나 할 때 있거든요.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라서 그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되죠. 근데 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이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 진짜인가요? 알코올 분해가 아니라 원래 예.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예. 두 단계를 거쳐서 얘가 분해가 예. 돼요. 첫 번째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되는데 얘가 문제예요. 예. 항상. 얘를 분해하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많아지면 예.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몸이 빨개지는데 예. 그게 모세혈관 많은 데가 얼굴이랑 예. 여기 목이랑 가슴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다 빨개지는데 이런 분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못 깨니까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독성 물질이 있다 예. 보니까 그쵸, 우리 몸에 그쵸. 무리가 가고
그 아세트알데히드가 사실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거는 에탄올이. 어. 에탄올은 분자가 작고 예. 기름 성분이란 소수성이라는 게 아, 많아서 뇌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예. 원래 우리 뇌에는 방어막이 있어갖고 막 예. 세균이나 안 좋은 게 못 오게 막는 관문이 있는데 예. 에탄올은 이걸 뚫고 지나가요. 예. 그럼 뇌가 이제 슬슬 마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술이 좀 늦게 깨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효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효소고요. 네. 하나는 후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효소거든요. 술 마시다 보면 늘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 근데 물론 선천적인 효소가 대부분을 대사하고 후천적으로 늘어나는 건 뭐 최대한 20% 정도 될 건데 저처럼 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소가 약하거나 예.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의 선천을 가지고 있고 저는 네. 0이에요. 후천적으로 막 개발했어. 그래봤자 5분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는데 사실 효소가 두 개라서 먹다 보면 조금 늘긴 해요. 먹다 보면. 근데 이게 유전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비슷한 게 그 고수를 먹으면 비누 맛이다라고 하는 분이 네. 있고 아닌 분이 있고 네. 이것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 오이를 먹었을 때 쓴 맛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계속 먹인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는 대로 바뀌는 저 일은 못 먹어요. 없어요. 근데 고수는 비누만 났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던데요. 그걸 적응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수를 다른 맛으로 먹는데 이제 비누 맛으로 먹게 된 거죠. 그렇구나. 비누를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술은 이완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배는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니코틴이 들어가면 네. 우리 몸의 그 도파민의 효율을 높여요. 도파민 수용체를. 네. 그래서 더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 담배의 역사가 남미 쪽에서 시작이 됐댔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항상 뭐 연기 피우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의식 같은 거 하잖아요. 영혼 불러오고 이때 쓰는 것들이 대부분 환각 물질이에요. 근데 담배도 그런 것처럼 약간 각성 효과를 주니까 원래는 의식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예. 우리는 이제 담배보다도 자극적인 게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건데 담배 역시 엄청나게 사람을 펌핑을 시키는 효과가 원래는 있어요. 예. 결국 도파민을 작용하고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니코틴 들어가면 혈관 같은 게 수축이 돼서 예. 혈류가 느려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쟁터에서 부상병한테 그냥 담배 피게 하는 게 출혈을 좀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봤는데 이거는 진실인지는 저도 잘 이게 모르겠어요. 혈류를 늦춘다기보다는 혈관을 진짜 수축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피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엄발의 오줌 누기 정도의 효과였을 것 같고 실제로 근데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확 활성화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담배 피다가 교감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리겠죠. 좀 떨리고 진짜 걸려봤어요. 아니요. 동공이 너무 흔들리는데. 아닙니다. 깜짝하면서 그게 교감신경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동공이 확대가 되고 예. 피가 이제 빨리빨리 돌고 이제 수축하면서 피부로 가는 쓸데없는 피는 줄이고 중요 장기로 보내는 피들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 효과가 담배를 피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너무 안 돈다든지 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할 때 담배를 피면 도파민 효과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혈류가 머리나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약간 머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술은 약간 이완 효과고 담배는 각성 효과인데 왜 술 마시면 담배 땡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해석되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도파민이 강해지는데 술도 처음 마셨을 때는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요. 도파민끼리 충돌하는 게 있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더 좋게 느껴지게 만들어줘요. 의학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담배를 끊었어요. 아니면 참고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참을성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억누르고 있던 갈망이 올라와서 피울 수도 있고 혹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나는 잘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피니까. 옆에서 갑자기 펴요. 와. 그러면 나도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나의 갈망도 올라오면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되고 약간 오.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술하고 담배 어떤 것이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화학 쪽에서는 중독은 정말 그 독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음.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중독은 이거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벗어날 수 없거나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 용어가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어투로 쓰이는 것 네. 같은데 보통 외국에서는 다 의존성을 기준으로 마약도 똑같이 이제 어떤 게 의존성이 강하냐 약하냐. 중독 상태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상태다라고 하면 인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급성으로 지금 알코올 때문에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술 먹다 갑자기 나 주량 모르고 먹은 네. 사람들
잘못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쓰는 중독은 사실 의존증. 그러면은 의존성은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그 영국에서 예. 데이빗 넛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예. 이분이 대학교에도 있으면서 영국 정부에서 하는 의존성 물질 관련되어 있는 쪽의 연구소장이었어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약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의존성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쾌감이고, 예. 두 번째가 정신적인 의존성, 세 번째가 육체적인 의존성. 이걸 봤을 때 담배가 술보다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엑스터시, LSD 이런 마약이 훨씬 의존성이 없는. 술이랑 담배가 모든 국가가 대부분 허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지만 이게 의존성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면 국가에서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저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긴 하지만 또 세금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예. 또 모든 거를 다 금지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예. 성인에게만 허가가 되잖아요.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의존성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 여부까지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있어서 술을 아예 금지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조선도 금주령을 진짜 많이 내렸던 왕조거든요. 우리나라는 쌀로 만들잖아요, 술을. 예. 막걸리, 청주, 뭐 예. 소주 다 쌀로 만들잖아요. 예. 이게 사실 식량으로 술을 만드는 건데 전근대 시절에는 질소 비료가 없으니까 잉여 생산량이라는 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술로 만들면 밥이 없어지니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술로 만드는 건 되게 못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일을 안 하니까 네. 이것도 사실 보기 싫은 일이고 와. 그래서 영조가 되게 금주령을 자주 내렸었는데 영조가 술 좋아할 것 같은데. 금주령 내려놓고 술 먹다 걸렸어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전화 그랬더니 아 이건 오미자차다 라고 해서 아 저도 그럼 오미자차를 먹겠습니다 라고 네. 해서 이제 영조의 오미자차라고 하면 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선 그리고 청주를 약주라고 하잖아요. 예. 자꾸 못 먹게 하니까 양반들이 이거는 약으로 먹는 겁니다 라고 해서 어르신 뭐 약주 하시네라고 하는 게 약주 한 잔 거기서 나온 그냥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금주령 때 야. 피하려고. 미국에서도 금주령은 실패했고 오히려 마피아가 돈을 엄청 벌게 해줬잖아요. 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는 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죠. 이게 술이나 담배나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술이 안 좋습니까? 담배가 더 안 좋습니까? 이것도 연구된 게 있어요. 예. 술이 압도적으로 안 좋은 걸로 나와요. 보통 이거 연구하는 것들이 사회에 대한 유해성과 개인에 대한 유해성을 막 세분화를 해서 해요. 그랬을 때 주치 사고들이나 네.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 거 이걸 고려하면 그 어떤 마약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00점 만점에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게 술이었고 그 밑에 막 헤로인 이런 게 한 50점 정도 되고 본인에 대한 유해성은 굉장히 큰데 마약류가 사회에는 별 유해성이 없다고 나와요. 술은 사회적으로도 안 좋고 개인에게도 안 좋은 걸로 나왔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회적인 문제는 약했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게 좀 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나요? 누구나 예상하는 거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내 흡연이나 간접 흡연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게 문제일 것이고 술은 사실 모두가 알죠. 음주운전이든 아니면은 범죄든 모든 게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를 못하면서 생긴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술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술, 담배를 다 경찰서에서 팔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 경찰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뭐 경찰서 1층에 만들면 되죠. 아. 파는 곳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냐면 하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영국에서 지금 차츰 담배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계속 법을 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되게 담배에 세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예. 아 나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정부나 사회에서 지불해야 되는 의료비가 이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걸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차츰 나이가 들면 예. 이제 영국은 담배가 없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예.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면 더 내 삶에 충실하면서 내가 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쥐로 실험한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예. 술을 맘대로 준 거예요. 맘대로 먹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쥐들이 먹고는 누워서 졸고 취해 있고 이런 게 많이 보이다가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약간 알파메일 같은 쥐들 있잖아요. 네. 뭐 인싸라 불릴 수 있는 예. 얘네들은 술을 안 먹고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쥐는 항상 먹으면서 취해 있었대요.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 패턴이나 이게 알코올 소비량과 연관이 된다 이런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미 생활이든 뭐든 좀 더 바쁘게 살면 오히려 술을 줄일 수 있지. 그냥 멍하게 있으면 사실 술 마시는 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도 하는 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말한 거고 화학자 입장에서는 술이든 담배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희 쪽엔 맞아요. 그 술은 비슷한 게 나왔어요. 술은 우리나라에서 영국에서. 수입 안 된, 그거 만든 분이 아까 그 의존도 표를 만든 분이 그분. 가바 만든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 연구해서 땡땡땡이라고 하는 주류 같은 게 나왔는데 알코올이 안 들어간 주류예요. 그러니까 술이 원래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이나 사회성에 작용하는 그 곳에 똑같이 작용할 수 있는 것만 넣어서 숙취나 이런 건 없는데 취할 수 있는 술. 근데 그게 조금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 취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음주 검사에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음주 운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물질 같은 걸 다루는 분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몸에 유해성만 없게 만들고 그게 사회적인 파급만 문제만 없게 만들면 정말 취미나 기호식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쪽을 저희 쪽은 지향을 하지, 어떻게 하면 규제하거나 벗어날까는 아마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고, 저희 쪽은 그런 말이 있죠. 제일 떼돈 벌 수 있는 게 대머리 치료하는 거, 그거랑 그거 대박이죠. 그리고 암 안 걸리는 담배랑 이런 게 진짜 돈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아이템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 누구나 꿈꾸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그 작가님께서는 술하고 담배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담배가 압도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사실 담배는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인상이 안 좋으니까. 왜냐면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건데 저희 할아버지는 흡연 가셨거든요. 네. 너는 담배 피우지 말아라. 내가 담배 피우는 유일한 이유는 못 끊어서 피우는 거다.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도 안 피우고 저도 안 피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비인후과를 했다 보니까 저희가 두경부암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랑 목에 생기는 암을 저희가 봐요. 근데 이 원인이 다 담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술하시고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걸려요. 가끔 환자분이 제가 이제 병원 밖에 벽도 가는데 누가 담배 피우고 있어. 근데 우리 환자예요. 그래서 아니 환자는 며칠 전에 혀 잘랐는데 여기서 담배 피우면 어떡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 끊기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죠. 술은 뭐 그래도 안전 용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내가 효소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레드와인 한 150ml 혹은 50ml 정말 적게 한 잔도 아니고 반 잔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좀 너무 편파적인가? 아니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류도 되게 많고 뭐 맛있는 술도 많고 그런 걸 이제 반잔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담배는 한 개비부터 이미 몸에 데미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이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다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건강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암만 떠올리는데 폐암. 지나는 경우에 모든 암을 다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누가 계속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다 담배가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건강상으로만 봤을 때는 술이 안 좋습니까? 담배가 더 안 좋습니까? 저는 그것도 술이라고 본 이유가 그것도 둘 다 술이에요? 끊기 어렵긴 해요. 둘 다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술도? 네, 술도 물론 그 1급 발암 물질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안 먹는 게 좋은. 근데 1급이라는 게 막 정말 먹으면 큰일 난다보다는 이거는 명백하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는 게 규명이 된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은 담배는 개인의 그 니코틴 관련된 도파민 수용체의 양에 따라서 중독성이 달라져요. 우리말로 의존성이. 그래서 진짜 담배를 피는데 그거에 의존성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근데 술은 안 좋은 쪽으로만 더 많은 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알코올에 대한 중독이 잘 되냐.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요? 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그거는 알코올 분해를 막아요. 도파민을 높이고. 남성도 이제 술을 왕창 먹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찌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또 못 끊어요. 계속 더 먹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이랑 연관되는 게 이제 알코올이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알코올이 담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거라고 봐서 이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끊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과하지 않게 관상이- 먹으면 여기 있으면 위스키 하나 놔도 전혀 어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뭐 아시나요? 아니면 뭐 숙취 해소에 좋은 팁이랄까? 굉장히 많은 팁이 있지만 사실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죠. 술자리 전에 먹느냐 끝나고 먹느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통은 시작할 때 먹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때 먹으면 나 이거 계속 술이 깨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예. 하시는데 그래도 시작할 때 먹는 게 낫고 만약 술자리가 한 6시간 이상 길어진다. 예. 그러면은 하나 더 먹는 게 나아요. 어. 저 아는 분 중에 그거 간식처럼 드시는 분도 있어요. 달달하고 맛있다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대요. 술하고 숙취 해소제 같이 놓고 마시면 어때요? 그럼 술 한 잔. 그런 건 안 해봤는데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비누도 넣고. 네. 들어보니까 되게 아니 그러면은 숙취 해소제 말고 또 숙취에 좋은 팁이라도 좀 주신다면. 제일 전통적인 게 그 꿀물 주잖아요. 꿀물. 꿀물은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꿀물. 네, 사람에 따라 한 80%에서 100% 정도 더 빨리 깨는 걸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죠. 제일 좋다. 왜냐면 주치자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문제가 될 때 예.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오면 헷갈리거든요. 이 사람이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취한 건지 예. 그럼 깨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액에 포도당을 넣어서 주거든요. 예. 그럼 당이 이 분해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물이랑 같이 들어가면 희석도 되고 그렇게 해서 깨워본 다음에 이제 멀쩡하시면 지켜보는 거고 깬 것 같은데 아직도 이상해. 그럼 이제 CT 그럼 찍어보고 진짜 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고. 하는데 그걸 이제 경구로 섭취하면 꿀물이 되는 거죠. 네. 술 깨려고 수액 맞으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오해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지금 경구 섭취를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액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경구 섭취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냥 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나 안주 안 먹고 뭐 술만 먹으면 뭐 살 안 쪄. 그냥 찝니다. 술이 지방 합성 효과도 있고 지방 분해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예. 연료가 고갈되는 거예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도 높잖아요. 그냥 엄청 술 자체가. 높죠. 술에 뭐 불 붙여서 던질 수도 있으니까.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죠? 술에 불은 다들 붙여보죠. 원래 그 술을 다 붙여본다고요? 다들 붙여본다고? 어디에 붙여요? 왜냐면 그 예. 우리가 몇 도 할 때 예. 그게 ABV라는 그 부피 말고 그치. 프로프라고 도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보통 2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 프로프가 만들어진 것도 이게 정말 술로서 검증이 되냐, 입증이 되냐를 보려고 예. 화약에다가 그 술을 적셔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 불이 붙으면은 이거는 도수가 일정 수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금을 다른 구간으로 매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불이 붙어야 진정한 술인 거예요, 사실은. 칵테일도 여기 위에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처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식으로. 아니 뿌리고 저는 깜짝 강화가 놀랐네. 아니라. 저희 해본 줄 아유. 알았네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금연하고 금주할 수 있는 조언이나 팁을 좀 주신다면. 담배는 사실 보건소에서 금연 네.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음. 관내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무슨 니코틴 패치? 그것도 있고 챔픽스라는 약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욕구를 낮춰주는 약들인데 임상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고 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내가 음주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의 의지는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술은 병원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아요? 전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지 같이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예. 정신과에서 보는데 거기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약도 주고 음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각오를 다지는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임이 실제로 맞아요. 도움이 된대요. 알코올 의존은 진짜 약으로도 많이 치료를 하는 게 예. 우리가 그 담배는 니코틴 패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세트알데나 독성 물질을 분해를 못하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다이설피람이나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 술만 먹으면 막 숙취가 엄청 심한 상태가 바로 느껴지게 해서 예. 고통스럽게 해서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우와. 이게 자연계에도 있어요. 버섯 종류 중에도 식용버섯이 몇 개 있는데 예. 코프린이라는 분자가 들어있거든요. 얘가 가열해도 안 깨지는 건데 이게 약용버섯인데 주의사항이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술이 안 깨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끊으려면 예. 극단적으로 해야지 그냥 느긋하게 새 가고 정도로 하면 다음 해에도 똑같은 다짐을 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오늘 두 분 이 토론의 총평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나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왜냐면 화학 물질은 더 안 좋은 게 산더미라. 네. 우리나라는 뭐 그 흑색 화약 합성에 터뜨리기만 해도 구속돼요. 어떤 거요? 뭐라고요? 흑색 화약을 만들어서 예. 사제 불꽃놀이를 만들어 터뜨리면 구속이 된대요. 그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근데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은 근데? 또 이게 허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위험한 게 많은데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고 내 몸 안 파괴되는 선에서
즐겁게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되게 그냥 딱 습관적으로 술이 안 좋아, 담배가 안 좋아, 그냥 개인의 건강만 딱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술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느끼는 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끊어야 되는 건 담배. 시작도 안 해야 되는 건 담배. 담배는 진짜 건강에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오늘은 술과 담배에 대한 토론 나눠봤는데요. 2025년 정말 금주와 금연 목표한 바가 있으시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시면서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